네, 안녕하세요. 일주수익입니다. 네, 여러분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은 제가 채널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전 채널명은 20대 10가지 직업을 갖기로 했다였는데 아무래도 채널의 성장 방향성을 보면은 일주수익이 더 맞는 것 같아서 일주수익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전 채널의 정체성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이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면은 제가 이전에 하기로 했던 10가지 직업 외에도 여러 가지 부업을 일주일마다 하면서 그 부업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소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모르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간단하게 어떤 일인지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제가 해외 타오바오나 알리바바 이런 중국 사이트나 아니면 미국 사이트, 일본 사이트에서 여러 상품들의 정보를 떼와가지고 우리나라 마켓, G마켓, 옥션, 스마트 스토어, 쿠팡 이런 데에다가 상품을 올리면은 이런 많은 고객들이 그 상품을 보고 먼저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 구매하는 걸 보고 해외에서 배송대행지를 통해서 국내로 상품을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반품이 정말 많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돈을 잃을 위험성은 상당히 적은 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도 돈이 조금 적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제가 이 사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작년 7월에 됐어요. 그래서 7월부터 조금씩 올렸는데 근데 솔직히 했다고 한 것도 좀 웃기고 6개월 동안 4개의 상품을 올렸거든요. 수동으로 4개의 상품을 올렸는데 사실 하나도 팔리진 않았어요. 스마트 스토어에다 올렸었는데 그러다가 유튜브로는 제가 계속 찾아봤거든요. 이 사업이 뭔가 돈이 될 것 같은데 나도 돈을 벌 수는 없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반자동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 반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그래도 수익이 어느 정도 꽤 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올해 1월부터는 그 반자동 프로그램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한 600개 올렸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20개씩 올렸죠. 이게 정말 많은 수치는 아니에요. 대량으로 올리는 분들은 당연히 몇만 개, 몇십만 개 올리시고 반자동을 올리시는 분들도 저보다는 훨씬 많이 올리시거든요. 유튜브에 성공하신 분을 조금만 찾아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신 거를 볼 수 있어서 저는 진짜 열심히 안 하고 퇴근하고 한두 시간만 이 일에 쏟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제 수익을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배송대행지에서 떼온 자료를 정리해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제가 만든 건데 보시면은 소명 자료에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어떤 상품의 쇼핑몰 결제 대금, 수수료, 실제 정산 금액, 제품의 원가나 배송비, 관부가세 이런 게 다 들어있으므로 소명 자료는 그냥 이대로 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는 마진율을 알아봐야 돼서 실제 마진이나 마진율 이런 걸 본 거고요. 실제로 소명 자료를 내실 때는 실제 마진이 아닌 그러니까 쇼핑몰 수수료를 제외하기 전에 자료를 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는 찾아보시면은 더 추가로 나올 테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는 1월 14일부터 상품을 올리기 시작해서 2월 16일까지 판매 금액이 그러니까 약 한 달 정도죠. 130만 원을 팔았습니다. 이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엄청 기대하진 않았거든요. 제가 남들처럼 진짜 7시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 와서 새벽 4시까지 상품 올리다 자고 이런 것도 아니어서 저는 초반에는 조금 반자동 프로그램이 제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시간을 좀 할애하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2시간도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비용이 아깝기도 했는데 그래도 약 한 달 동안의 매출이 130만 원, 평균 마진율은 16% 정도가 돼서 약 한 2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 비용을 빼면은 거의 얻은 게 없긴 한데 그래도 플러스 마진을 냈다는 게 저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이게 다른 해외 구매 대행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기본 30% 남긴다, 많게는 40%, 50%도 남긴다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왜 이렇게 적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프로그램 사용법이 초반에 좀 서툴렀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진을 계산을 잘못한 것도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마진율이 오히려 마이너스 7%, 뭐 마이너스 0. 몇 %, 마이너스 5%,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막 이런 것들은 제가 초반에 마진을 잘못 설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역마진이 난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요즘 CJ가 파업을 정말 길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하필이면 이 시즌에 새 구매 대행업을 시작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용하고 있는 배대지는 만약에 CJ 대한통운의 파업지면은 경동택배로 이관을 해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경동택배로 이관을 하면은 배송비가 거의 2배로 들게 됩니다. 제가 원래 CJ 대한통운을 이용해 주세요 하고 지불했던 배송비에다가 경동택배가 가져가는 배송비가 추가로 붙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1%의 역마진을 낸 제품이 사실 이 제품도 제가 잘못 설정해서 마진율이 2%였어요. 근데 그 경동택배의 배송비까지 제가 지불하다 보니까 추가로 7,000원이라는 배송비가 더 들게 됐고 궁극적으로는 마진율이 마이너스 21%가 났습니다. 아깝다. 그리고 반품은 딱 하나 있었는데 이게 플라스틱 제품이었어요. 농기구인데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제품이었는데 제가 해외 구매 대행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배대지에 이 상품을 그냥 배송해달라고 했거든요. 사실 찾아보니까 이런 깨지기 쉬운 제품은 배대지에 요청을 하면은 추가금을 더 내서 단단하게 포장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깨지지 않도록. 그래서 뭐 이 제품은 제가 잘 몰랐을 때 배송을 하다가 파손이 좀 나게 돼서 반품을 하게 됐습니다. 반품은 사실 고객님이 저희한테 다시 보내게 되면은 저희가 이 제품을 처리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 이상 이 제품을 제가 다시 다른 분에게 판매하게 되면은 해외 구매 대행업이 아닌 게 돼가지고 좀 복잡해져요. 그리고 이미 파손된 제품을 팔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고객님한테 전액 환불을 해드릴 테니까 그쪽에서 처리 좀 부탁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처리를 했습니다. 보통 거의 다 그렇게 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는 2월 16일 것까지만 나오는데 제가 지금 찍고 있는 시기가 2월 28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번 달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나머지 보름 동안에도 좀 어느 정도 팔려서 순수익은 대략 한 30만 원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른 사람들 유튜브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업은 뭐 올리면 올릴수록 점점 더 잘 되는데 너는 왜 나머지 보름 동안에 순수익이 10만 원밖에 안 나냐 싶을 수도 있으신데요. 제가 2월 20일에 반자동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근데 사실 저는 추가로 더 결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 결제를 안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G마켓과 옥션이 저의 주 매출이었는데 요즘은 G마켓도 잘 안 들어오고 옥션에서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션이나 뭐 G마켓 내서 들어오는 수익만 계속 잡히다 보니까 총 수익은 한 30만 원 기대해 볼 것 같고 프로그램비나 이런 거 다 빼면은 한 10만 원 정도 저에게 떨어진 것 같네요. 솔직히 뭐 어려운 점이라고는 딱히 없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CS가 가장 어려웠는데 저는 CS는 전화는 잘 받지 않았고요. 보통 문자로 처리를 했고 일단 저는 고객님들이랑 말싸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실제 성격도 뭐 그렇게 말싸움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어가지고 반품건에 대해서도 뭐 죄송합니다 하고 반품을 해주고 그리고 이런 파손에 대해서는 어차피 말싸움해봤자 제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뭐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반품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 뭐 배송비 관해서도 사실 경동택배로 이관을 한 게 제 문제는 아니니까 저는 최대한 내고 싶진 않았는데 어차피 그런 거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고객님 목소리만 커지시더라고요. 뭐 어차피 제가 의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런 비용도 그냥 제가 다 내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순수익은 조금 줄어들지언정 뭐 그런 데에서 CS 처리해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많이 주더라고요. 솔직히 CS 처리하는 것만 없으면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서 저는 뭐 이 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유튜브만 보고 시작한 거여서 뭐 이런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마진 계산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렵기도 했는데 뭐 이거는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거고 뭐 배송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되게 보수적으로 잡아가지고 오히려 역마진 나고 이렇게 손해보는 것도 있었는데 하다 보면은 이런 제품은 뭐 이 정도 배송비가 나오겠구나 이건 조금만 팔아봐도 다 알 수 있는 거여서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제가 반자동 프로그램을 왜 추가로 더 결제를 안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이 정말 많이 벌리겠다. 이 일은 정말 쉽다. 이거는 진짜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진짜 남들처럼 월천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정말 커요. 돈이
정말 많이 묶이게 되거든요. 저만 해도 이제 전역을 하고 모아놓은 돈은 다 쓴지라 목돈이라는 게 없었는데 한 달 매출 지금까지 거의 이제 한 180, 170 잡히면서 이 돈이 들어가는 동안 제가 정산받은 금액은 지금 한 2, 3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업이다 보니까 고객님한테 가기까지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고객님이 바로 주문 완료를 하지 않는 이상 주문 완료까지도 어느 정도 걸리고 또 정산되기까지 시간이 걸려서 돈이 진짜 많이 묶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더 하다가는 진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나 돈을 더 드릴 수가 없다 싶어가지고 지금은 반자동 프로그램을 구매하진 않고 그냥 고객님한테 오는 주문 많이 오진 않으니까 그냥 그것만 조금씩 쳐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정말 직장인이 하기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직장인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고정소득이 있으니까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온단 말이죠. 뭐 요즘 대출이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일단은 백수인 저보다는 직장인분들이 대출이 더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묶인 돈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뭐 진짜 월 2, 3천 벌어서 이 일을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진짜 월 100 이 정도만 벌어도 충분하다. 뭐 이 정도만 벌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대출 받으셔가지고 마진율 20% 잡았을 때 월 1000만 팔아도 한 200 벌잖아요. 진짜 안 해보신 분들은 야 월 1000 파는 게 쉬워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6개월 정도만 꾸준히 하루 2-3시간 쓰실 수 있는 정신력이면은 저는 진짜 월 1000은 그냥 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직장인들 부업으로 최고여서 유튜브에 해외 구매 대행업 하시는 유튜버들이 정말 많지 않나 싶습니다. 수요가 많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 한 달 동안 해외 구매 대행업 수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은 이 일을 좀 멈추고 있지만 돈이 어느 정도 목돈이 쌓이면은 이 일을 계속 하고 싶긴 해요. 저도 뭐 월 1000, 월 2, 3천 이렇게 버는 게 아니라 저는 해외 구매 대행업을 전업으로 할 생각은 없어서 진짜 한 매출 월 1000 정도만 돼도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앞으로 다른 일을 통해서 목돈을 만들어서 해외 구매 대행업을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